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러셀 중개학원에서 고1 내신 수학 맡고 있는 이승주고요. 오늘은 오늘 있었던 러셀 모의고사 1회 수학 1 주요 문항 해설을 할 거예요. 모든 문항을 다 볼 건 아니고 아까 오전에 강조를 해드렸던 문제들만 볼 건데 일단 먼저 그냥 3번부터 봅시다. 항상 얘기를 했듯이 그 문제를 그냥 맞추는 걸 떠나서 항상 간결하게 푸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내용까지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다 하시고 그 부분에 초점을 잘 맞춰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일단 3번 보시면 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수열 SN이라고 주어졌는데 얘가 그냥 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SN과 AN 사이의 관계를 이용할 거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SN에서 SN-1을 뺀 게 AN이 될 거거든. 그런데 이 SN 자체가 n에 관한 2차식이어서 그냥 잘 알려진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수열인 거거든. 해서 이때는 AN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AN을 쓰실 때 1차항이 상수항이 0이면 얘가 첫째 항부터 정확히 등차 수열일 텐데 상수항이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쓸 것이냐면 상수항이 0인 것처럼 AN을 작성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n제곱의 개수가 2니까 공차가 4야. 그럼 4n에다가 상수항이 0인 것처럼 쓰세요. 그러면 개수의 합이 7이니까 개수의 합이 7이어야 돼서 이렇게 3을 쓰시는데 이게 두 번째 항부터 되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 그러면 첫째 항은 뭔가요? 찐 첫째 항은 여기다 1을 대입한 8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 7인데 얘가 정확히 8이라서 1만큼 딱 크거든? 왜 그러냐면 이 상수항만큼 얘가 변한 거야. 원래는 7인데 딱 1만큼 커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SN이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에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그런데 일반항을 쓸 때에는 상수항이 0인 것처럼 쓰시고 두 번째 항부터라고 표현을 해주신 다음에 첫째 항은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한다. 하나 더 해서 왜 8인가를 생각해보면 원래는 첫째 항이 7이었는데 이 상수항 1 때문에 첫째 항만 1 커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SN에서 상수항의 역할은 첫째 항만 건드린다는 거지. 이렇게 쓰시면 문제 자체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A1이 8이고 그럼 A3은 3 대입하니까 3, 4, 15가 될 거고 A5 값을 계산하면 5, 4, 23이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값은 잘 나올 거고요. 이 SN과 AN 사이의 관계는 모르는 SN에 대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진 2차식은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시고 모르는 수열이 나왔을 때 이 SN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쓰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1페이지 괜찮을 것 같고 이쪽 넘어가서 7번 봅시다.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러니까 러셀 모의고사 말고 교육청이나 평가원 4점짜리 얘기하는 거야. 가족권 어떻게 쓰시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차고 공차가 양수. 이 공차가 양수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문제 풀 때 간단하게 메모해 놓는 거야. 이게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구나.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니까 증가하냐 감소하냐가 중요하겠지. 가에서 A5 더하기 A9가 0이 써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에서 이렇게 0인 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합이 0인 경우도 포함해서 0인 항이 존재한다는 건 아주 특수한 거야.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A5 더하기 A9가 0이거든. 그럼 등차 수열은 합이 일정하게 대칭을 이루거든. 무슨 얘기냐면 A5 더하기 A9가 0이면 하나 뒤로 밀고 A6 더하기 하나 땡겨요. 그럼 A8도 0이야. 그러면서 가장 특수한 게 뭐겠어? A7이 0인 거겠지. 다시 말해서 얘는 그냥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무슨 얘기냐? A5 더하기 A9는 애초에 둘을 더하면 14라서 등차 중앙은 A14가 아니라 A7이겠지? A7인데 A7 두 개를 더한 거랑 똑같아요. 따라서 A7이 0을 잘 구할 수가 있어.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는 이렇게 0인 항이 존재한다는 건 아주 큰 의미를 가져요. 어쨌든 알겠고
거기에다가 이 등차 수열이 증가하는 수열이니까 H7이 0이 딱 잡혀 있고, 그러면 증가를 했기 때문에 H7 이전은 음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음수. 그 이후로는 양수가 나오겠네 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 도움이 될 거야. 나조건 보시면 뭐 문제 자체는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맞췄을 건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자는 거야. 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정확히 H7이 0이잖아? 그럼 여기 6이에요. 그럼 절대값 A5가 6인데 A5는 H7의 앞에 있기 때문에 음수지? 음수니까 A5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A5가 마이너스 6이고 H7이 0이니까 이 D가 6이라서 D가 3입니다. 잘 구했잖아? 그랬을 때 이제 마무리 A3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막 공부를 할 때 보면은 A에는 A 더하기 N-1D 라고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첫째 항을 기준으로 모든 항을 쓴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생각이 좀 자유로워져야 돼. 항상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각 항 사이에 그냥 관계에 집중을 하시면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A7이 0이 이쁜 게 잘 있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A7이 있어. 당장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거야. A3을 구하라고 하려면 A3은 이렇게 쓰시면 돼. A7에서 앞쪽으로 거꾸로 왔지. 역방향이면 마이너스 4D 쓰시면 되거든. 무슨 얘기냐? 4칸 차이 나는데 A3이 더 앞에 있잖아. 그렇지? 역방향이면 마이너스 4D 쓰시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A7은요. A3에서 4D만큼 간 거야. 괜찮지 않니? 이게 순방향이고 이게 역방향이거든. 그런데 H7이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D고요. D가 3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2 계산하면 될 거야. 이게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준을 자유롭게 설정을 할 거고, 혹시라도 문제에서 조건을 정해준다면, 기준을 정해준다면 그거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기준에 좀 자유로워지길 바라고, 항상 첫째 항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등차도 그렇게 풀지 않아. 8번 보시면 등차 수열이라고 대놓고 써있네. 등차예요.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대. 굉장히 중요하지. 약간 이제 항등식 같은 느낌이거든. 이 식을 잘 써먹어야 돼. A4에다가 AN-3을 더한 게 언제나 EN-4야. 그랬을 때 질문은 A11부터 빠짐없이 더해서 A17까지를 더했어요.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 때 이제 열심히 막 계산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등차 수열은 모든 성질이 다 알려져 있는 수열이야. 그러니까 정의부터 성질 또는 합이라든가 그 합의 대칭성까지도 다 알려져 있어요. 모든 게 그냥 다 알려져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정의나 성질이나 아무튼 합의 대칭성이나 여러 가지들을 관찰을 한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고, 그게 없으면 이제 마무리를 계산을 하는 거야. 당연히 계산을 하면 잘 풀려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미지수 2개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냥 잘 풀릴 거거든. 그런데 봅시다.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는가? 얘를 관찰하세요. 번호를 잘 보세요. 항의 번호를. 11번부터 17번까지의 항의 합이거든.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11번과 17번의 등차 중앙은 더하면 28이니까 14번이네. 그럼 항의 개수가 7개니까 7개에다가 등차 중앙이 14번이라서 이 문제는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A14만 잘 구할 수 있으면 되거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A14를 어떻게도 구할 수가 있냐? 얘네들이 합이 지금 28이잖아. 얘네들이 합이 28이야. 합이 28이기 때문에 등차 중앙이 14가 나온 거거든. 합이 28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주어진 식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의 합으로 주어졌잖아. 그렇지? 두 항의 합으로 주어져 있는 이유가 있다. 4와 n-3도
합이 28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n에다 몇을 대입하면 되겠니? 얘가 24면 되니까 n에다가 27을 대입을 하시겠네. 그럼 n에다가 27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A4에다가 얘가 A24가 될 거야. 27 대입하면 여기 54에서 4 빼니까 이게 50이지. 근데 이게 뭐냐? A4랑 A24를 더한 것은 2배의 A14를 더한 거예요. 더하면 28, 반으로 나누면 14니까. 그치? 그럼 따라서 나한테 필요한 A14는 25야. 그럼 여기다 25 대입하시면 바로 답이 나오겠네. 해서 이거 계산하시면 몇이니? 1, 7, 5쯤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답이 잘 나올 거거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차피 계산을 하면 답은 잘 나올 거니까 계산을 하기 전에 등차 수열에서 합이 주어진다면 일단은 번호를 좀 관찰하면서 등차 중앙 위주로 관찰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할 필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문제를 넣어놓은 거고. 9번 봅시다. 뭐 잘 알고 있을 텐데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부분 합이 역시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이다. 해서 부분 합의 성질을 잘 알고 있니? 라는 거야. 그럼 식을 잘 보시면 이런 걸 절대 뭐 계산하지 않겠지? 설마 이제 그런 학생은 없을 거고 S6에서 S3을 뺀 게 8이에요. 즉 A 4번, 5번, 6번 더한 게 8이야. 그럼 S12에서 S6을 빼면 7, 8, 9, 10, 11, 12 6개 더한 거거든? 그럼 A7, A8, A9에다가 요게 한 묶음이고요. A10에 A11, A12를 더한 게 160이야. 그럼 보세요. 이 부분합들도 비수열을 이룰 거라서 요 세 개가 8이면 그 다음 세 개는 8R이 될 거고 그 다음 세 개는 8R 제곱이 될 거야. 요게 160이니까 8로 나누고 정리하시면 R 제곱 더하기 R 20이 넘어오겠네. 따라서 여기서 공비가 양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R은 4가 나와요. 그 중에서 A789의 합을 물어봤네. 그럼 A789의 합은 얘네 셋을 물어봤으니까 8R이 답이고요. R에다가 4 대입하면 30이네. 간단히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이어서 11번 봅시다. 일단 삼각함수의 활용이고 아주 대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좀 준비해둬야 될 텐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이 등장을 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게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삼각형에다가 뭐 한 거야? 그냥 그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1대1에 여기가 1대2면은 그냥 K, 2K 합시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뭘 쓸 거냐는 건데 질문을 잘 보세요.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인 값의 B를 구하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인 값의 B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B와 같기는 한데 그거는 한 삼각형 내에서거든? 그게 이제 사인 법칙이긴 하잖아? 근데 한 삼각형 내에서니까 이 알파랑 베타는 다른 삼각형의 각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엮일 수는 없다. 그래서 단순하게 할 건 아니고 해서 잘 보시면 사인 법칙을 그럼 쓰긴 해야 될 텐데 이제 무슨 법칙을 쓰냐 그런 거는 이제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쓸 수 있는 걸 그냥 다 쓰세요. 정하는 게 없어. 대신 이제 이런 거 한 가지는 있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 그러면 사인 세타를 알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랑 같겠지. 코사인 같은 경우는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부호만 달라요. 그래서 두 삼각형이 어디서 엮이냐? 여기에서 엮입니다. 각이 세타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괜찮은 건데 마침 그 각각의 대변의 길이가 잘 주어져 있어서 얘는 각각의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하시냐면 왼쪽 삼각형에서 써봅시다. 사인 알파분의 K가 사인 알파분의 BD K라고 합시다. 사인 세타분의 3이야. 그대로 두세요. 정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에서 쓰시면 사인 베타분의 여기 2K야. 문제에서 1대2라고 그랬지? 1대2 내분점.
얘랑 누가 같냐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사인은 세타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과 부호가 다 같아요. 사인 세타라고 쓰시고 여기 2라고 쓰시는 거야. 그랬을 때 질문이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잖아. 그럼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나오려면 두 식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시는데 보세요. 그냥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나오려면 위에서 밑에를 나눠야 나오네. 그러니까 식을 막 쓰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식을 잘 정리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럼 나누시면 사인 알파 분의 사인 베타가 잘 나와요. 물론 k 나누기 2k라서 2분의 1도 나오지. 나누는 게 부담되면 역수를 곱하세요. 네, 가장 간단하지. 가장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 우변은 사인 세타분의 1, 사인 세타분의 1이 낙분이 되고 3 나누기 2니까 이게 2분의 3이거든. 따라서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잘 나오지. 뭐야? 아무튼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을 공유할 때 또는 이제 각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잘 엮여 있을 때 이렇게 푼다는 거. 자, 이어서 12번 봅시다. 역시나 4점짜리 문제 중에서 등차수열의 성질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문제고 역시나 마냥 계산을 할 건 아니고 이제 특징을 좀 파악을 하면서 합시다 라는 거야. 일단 가족권 보시면 역시나 등차수열은 아무래도 이게 너무나 큰 특징이다 보니까 단독으로 그냥 제시가 되기보다는 이제 항들 사이에 합이 주어질 때가 많아요. 해서 보시면 AK-4랑 K-2를 더해서 마이너스 40이래. 그럼 자연스럽게 등차 중앙을 생각하면서 둘의 가운데는 K-3이 잘 잡혀 있잖아. 그래서 2배의 K-3이 마이너스 40이니까 A에 K-3번이 마이너스 20이구나 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나 조건 보시면 이제 SK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거든. 그러면 이 SK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는 건데 SK는 첫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그런데 얘를 이제 그냥 쓸 게 아니라 항상 강조하듯이 항의 개수 K개에다가 등차 중앙을 쓰시면 되는데 A1 더하기 AK예요. 그런데 A1 더하기 AK는 모르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A4번이랑 AK-3번이 주어졌거든? 뭘 확인하시면 되냐면 1과 K의 합이 K 플러스 1이야. 주어진 걸 잘 봐봐. 쓸 수 있는지. 4랑 K-3의 합이 정확히 K 플러스 1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K는 가만히 계시고 2분의 A1 더하기 AK는 A4 더하기 AK-3이랑 똑같은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A1에서 뒤로 3칸 밀었지. 그리고 얘는 K번째 항에서 앞으로 3칸 땡긴 거거든. 합은 언제나 일정해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시면 A4가 K 가만히 계시고 2분의 A4가 뭐야? 20이고 28이고 K-3이 마이너스 20이네. 그럼 28에서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가 8이라서 이게 4K야. 이게 4K인데 K제곱 마이너스 K랑 여기 같대. 그럼 얘랑 K제곱 마이너스 2K가 같은 거니까 봅시다. K제곱 마이너스 6K가 0이라서 K가 5 이상의 자연수지. 따라서 K는 6이 나와요. 이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불필요한 계산을 많이 할 게 아니라 역시나 등차수열에 합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 특징을 좀 잘 보면서 풀자라는 거예요. 자, 14번 봅시다. 이 14번은 이제 그 아침에 시험 봤던 그 시험지에 있는 14번은 아니고 오답노트에 이제 실려 있는 14번이니까 해설 영상을 보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본 다음에 밑에 있는 유사문항을 풀어봅시다. 그렇게 하세요. 해서 일단은 A1이 17인 등차수열 AN이 이제 주어졌어. 대놓고 등차라고 주어졌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문제는 뭐 시험장에서 볼 수 있을 거야. SN에 대해서 이렇게 합이 같다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얘는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S7이랑 S8이 같대. 근데 S8은요 S7에서 A8을 더한 거거든. A8을 더했는데 같아? A8이 0이야. 그러니까 요식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으니까 얘를 잘 봐두세요. 꼭 이웃한 SN이 아니어도 괜찮거든.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S7이랑 S8이 아니라 S10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인 거냐면 A 8, 9, 10을 더한 게 0이야. 그러면 8, 9, 10번을 더해서 0이래. 그럼 A9가 0인 거 아니겠니? 이렇게 써먹어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쓸 수 있냐? S7에다가 얘네 셋을 더한 게 0이다. 그럼 S8과 S9도 같아요. 왜냐? S8에다가 A9 더한 게 0이니까. 그치? A9가 0이니까 0을 더해도 같겠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응용이 되니까 잘 쓰시고 어쨌든 얘는 A8이 0인 거예요. 그럼 일단 알 수 있는 게 A1이 17이고 A8이 0이니까 얘는 감소하는 등차 수열이다. 그치? 뭐 어찌됐든 그냥 잘 감소를 한 거야. 공차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SN이 0보다 작아지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떤 느낌이냐면 등차 수열이 17부터 점점 작아져요. 점점 감소를 해. 그러면 어느 순간 0인 순간이 있을 건데 그게 딱 8번째래. 여기 17부터 시작을 해서 쭉 와서 8번째에 정확히 딱 0인 점이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음수를 계속 더해 가니까 SN은 다시 감소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할 텐데 그래서 SN이 이제 2차 함수로서 나타나는 거고 SN의 특징이 뭐다? 항상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예요. 이게 등차 수열의 SN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너무 함수의 특징을 쓸 것도 조금 아닌데 이 문제는 이게 편해서 써봅시다. 어떻게 쓰시냐면 S7과 S8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 대칭 축에 대하여 S7이랑 S8이 이렇게 딱 대칭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7번, 여기가 8번이에요. 그럼 얘들아 7과 8이 서로 대칭이야. 그럼 0이랑 누가 대칭이겠니? 합을 보시면 15니까 0일 때 여기가 15거든. 즉 S15가 정확히 0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정확히 16이겠지. 16번까지 더했을 때 처음으로 음수가 돼요. 그래서 답은 16이고 얘는 SN의 특징을 잘 사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간단하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AN과 SN들의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등차 수열이니까. 자, 16번 봅시다. 일단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그려져 있어. 그럼 일단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어떤 성질들이 있겠지.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인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문제 처음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일단 4예요. 그랬을 때 원의 둘레를 6등분하는 점 중에서 연속된 3개의 점이 바로 여기 있는 A, B, C래. 즉 얘네들은 이제 6등분 되어 있는 거야. 그냥 같은 것을 떠나서 6등분까지 되어 있어. 그럼 원의 둘레, 원주를 6등분하니까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6등분이 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원의 중심 O에 대하여 이렇게 중심각들을 이렇게 다 찍어 보세요. 이렇게 찍었을 때 얘네들은 이제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럼 반지름인데 그럼 이 중심각이 몇 도냐? 전체 360도를 6등분 했으니까 얘가 이제 60도가 되겠네 하면서 가장 특수하게 주어졌던 거야. 얘가 60도지. 꼭지각이 60도인 이등변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라서 얘네들이 사실 전부 다 반지름이었던 거예요. 이것부터 찾는 게 이 문제의 시작점이야. 그럼 반지름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야. 얘도 4예요. 여기 전부 다 60도니까 요 각이 이제 120도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질문 보시면 어찌됐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그냥 구할 리는 없어요. 그냥 구할 리는 없고 이제 적절히 나누어서 구할 거거든. 어떻게 나눌 거냐면 아무래도 이제 길이를 잘 아는 애들로 나눌 텐데 여기 4랑 120도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누겠지? 해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넓이를 그냥 구할 수가 있어요. 잘 구했고 그리고 이제 뭐 코사인 법칙까지 쓸 건 아니고 여기 중심각이 120도인 요 이등변 삼각형이 딱 나오면 요 현의 길이가 얘 루트 3배라서 얘가 4루트 3이 항상 나와요. 뭐 얘는 코사인 법칙까지 쓸 건 아니고 여기 내렸을 때 여기가 직각삼각형이고 이제 특수각이니까 뭐 1대 루트 3대 2를 잘 쓰면 될 거거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누가 주어졌냐면 AP 더하기 CP가 9야. 그럼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이 남은 삼각형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건데, 얘를 x라고 하고 이 길이를 y라고 하면 나한테 주어진 게 x 더하기 y야. 그러면서 넓이를 구하려면 B인각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서 두 각의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니까 여기가 또 60도가 잘 주어져 있네. 그럼 내가 넓이 구하려면 x 곱하기 y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여기 x 있고 y 있는데 각 있고 대변의 길이 있잖아.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이 문제를 출제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법칙 쓰시면 4루트 3의 제곱은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지. 그리고 x제곱 y제곱에 마이너스 2xy에다가 코사인 60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xy야.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실 때 뭐 나중에 수능까지도 보긴 하겠지만 이 삼각함수 활용할 때 이 코사인 법칙을 쓰다 보면 이렇게 곱셈 공식스러운 구조가 좀 보일 때가 있을 거야. 이 문제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합을 갑자기 준 거거든. 그러니까 합과 곱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보는 눈을 좀 길러야 된다는 거고, 그게 정확히 코사인 법칙에 제대로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제곱의 합과 곱이 그대로 들어있잖아, 그렇지? 그 곱셈 공식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마저 해봅시다. x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xy를 3개를 빼면 돼요. 이상하게 썼네. xy를 3개를 빼면 되는 거야. 근데 x 더하기 y가 이제 9잖아. 그럼 이게 81에서 3xy를 빼신 거고, 정리하니까 3xy는 81에서 48 빼세요. 33이야. 그렇지? 암산을 못해서 33이고 xy는 11이 잘 나옵니다. 삼각형의 넓이 2개 구하시면 되고, 2분의 1에다가 왼쪽에 있는 초록색 삼각형은 4, 4, 16에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똑같아요. 그럼 2분의 루트 3 더하기 오른쪽 삼각형은 2분의 1에다가 xy 11 나왔지? 그리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계산을 하시면 2분의 루트 3 약분합시다. 4루트 3에다가 4분의 11 루트 3 하시면 되겠네. 해서 4분의 16 더하기 11 27 루트 3이 잘 나와요. 4분의 27 루트 3이지. 네, 이어서 단답형 2번 봅시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고 나머지는 그냥 해설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답형 1번은 그 풀이 방식을 좀 한 번만 확인을 해보시고 넓이를 이용한다는 거. 단답형 2번 보시면 역시나 이제 유명한 문제고 좀 잘 나온 문제인데 사관학교 문제예요. 해서 보시면 일단 가에서 상황 자체는 뭐 굉장히 익숙한데 A랑 B 사이에 어떤 M개의 숫자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었다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로그 2의 C1부터 로그 2의 CM까지도 등차 수열이거든. 로그 값이 등차 수열이다. 로그 값이 등차 수열이면 여기서 뭐라 할 수가 있냐? 진수는 등비 수열이야. 수열 C에는 등비 수열이에요. 까지 알 수가 있어. 두 번째, 나에서는 등비 수열이 이제 뭐 곱을 주셨네. 뭐 그런가 봐.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자연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자연수 m의 값을 여기 개수를 잘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역시나 a 더하기 b는 3을 잘 이용을 해야겠지. 이게 뭐냐면 나 조건과 가 조건 그리고 a 플러스 b까지 다 엮어보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진수의 곱이잖아. 진수의 곱이야.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지. 해서 사실은 그냥 합을 주신 거예요. 얘네들의 합을 준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그냥 가에 있는 수열을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얘네들의 합을 그냥 구해버리면 등차 수열이잖아. 그렇지? 등차 수열이니까 항의 개수 m 플러스 2개에다가
등차 중앙을 곱할 텐데 양 끝을 보시면 A랑 B가 있고요. 그들의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등차 중앙이겠지. 등차 수열의 합은 항의 개수 곱하기 등차 중앙이다. 혹시 모를 리가 없겠지만 아무튼 항의 개수 곱하기 등차 중앙이야. 계산 노가다는 이런 게 안 통했을 때 하는 거야. 특징이 없는 수열일 때. 근데 특징이 없는 거는 굳이 낼 이유가 없어요. 요걸 이제 계산을 잘 하신 건데 얘를 실제로 이제 값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 우변에다가는 내가 따로 계산할 거거든. 무슨 얘기냐? A랑 B는 그냥 더하고 얘네들은 실제로 이제 더할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 로그 2에다가 C1부터 CM까지 다 곱할 건데 그게 정확히 512고요. 그게 2의 구승인 거야. 그럼 얘 양변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가 3이잖아. 보세요. 얘가 3이니까 2분의 3n 플러스 2는 A 플러스 B가 3이고 얘가 9니까 3 더하기 9, 10이네. 그럼 계산을 하시면 이게 약분하면 4니까 m 플러스 2가 8이라서 m의 값이 6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수열의 특징을 잘 알아야겠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정의나 성질이나 그 합에 관한 것들까지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회 시험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 오전에 드렸던 오답 노트까지 잘 마무리를 하세요. 그리고 정리를 잘 하시는데 삼각함수의 활용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도형 자체가 어려워 버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못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계속 훈련을 하긴 할 건데 도형의 성질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그 시험장에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다 해보긴 하는데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나중에 풀 수도 있어요. 물론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잘 푸는 게 맞긴 하겠지. 그리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출제가 될 텐데 일단은 이 두 수열에 대해서는 특징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징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래도 특징이 없고 막 성질이 없다. 사실 그렇게 낼 리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냥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적 비납법이나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시험부터 이제 좀 보긴 할 텐데 그때 이제 또 강조할 것들이 있으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느라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봅시다.